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안에 있는 하마스의 반대 세력에게 무기를 지원했다. 이 뉴스가 지난 6월 5일자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보도가 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의 반대 세력이 있었다니 어떤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베두인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병대 이름이 아세르, 그 수장 이름이 아세르 아부 샤바비입니다. 샤바브 족속의 이제 대장 민병대인데 무장되어 온 병력이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현지에서 이제 뭐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범죄 단체, 조직 범죄 담당하는 사람이고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부 샤바드는 이제 베두인족 산하 이제 타라빈이라는 부족이에요. 그 최대 정파거든요. 그 안에서. 주로 시나이 반도와 네게브 사막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 이제 그 하마스가 이제 가자 지구로 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그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현재에 있다가 현재는 지금 어떻게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활용하고 있냐면 가자 주민에게 피난처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IDF와 GHF 그 인도적 단체 있죠. 거기서 물자 배포를 공조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안보도 제공하고 있어요. 안전을 제공하고 있어서 IDF의 대리세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뭐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찬반이 심하긴 합니다. 현지에서. 그런데 전략상 그 하마스의 반대 세력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게 왜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그 샤바브는 이제 시나이 반도와 라파 국경 오가면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 마약 밀반입, 범죄 집단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대리세력 이런 누구를 지원하고 이런 대리세력 계엄을 역사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항상 실패했죠. 그래서 위험한 도박이라고 하고 야권에서는 특히 이제 위험한 도박이고 네타냐후의 마지막 그 절박한 한 수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82년도 레바논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전쟁 수뇌부는 참전을 주저하면서 그 레바논 내 기독교 종파의 메노나이트한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무기 지원하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다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피테이 그 팔레스타인 수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에로, 아라파트. 아라파트 전에 이제 PA 집권 현재 이제 PA 집권하는 그 파타당 있지 않습니까? 이 파타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선에서 이제 수반 선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바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타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정파를 키웠어요. 그 키운 그 정파 이름이 제마일 형제단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들이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 이 제마일 형제단이 만든 단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것마다 다 대리 세력이 실패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하마스 견제 효과를 조금 볼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해서 현지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판론이 꽤 세요. 그런데다가 문제는 그 이 아부 샤바브 이 양반이 이거는 그 민병대가 ISIS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이 아비 샤바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ISIS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대리 세력 지원의 딜레마가 이제 발생하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 그 당사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3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지원도 받은 게 없다. 그리고 또 ISIS와 연계 의혹도 없다 우리는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무기 지원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게 하마스를 이제 싸우면서 그들한테 노획한 이제 AK 소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우리를 흔드는 것은 하마스의 선동 공작이다 하면서 조직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보 당국에 따르면 관련 이제 그 샤바브의 그 민병대 조직은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 군 당국의 지도 혹은 공조 아래 IS 격퇴 작전에 참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IS와의 연계 세력은 이제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제 현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좀 악당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차악의 선택인데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시리아의 수반 줄라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알케이다 계열 ISIS 테러 세력인데 지금은 이제 알마니 입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국제 무대를. 트럼프하고 악수도 하고. 또 악수도 하니까 이게 차악 논쟁이라는 거죠. 물론 악당인 건 맞지만은 그래도 활용 가치는 있다라는 게 이제 현지의 어떤 찬성론자의 입장이고 이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지금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완전 제거하는데 이 아부샤바브의 도움도 저는 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아비샤바브가 힘을 모아서 하마스 완전 재건하는데 함께 소탕 작전하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로직인데요. 지금 이제 IDF의 그 작전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가자 지구를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바둑판처럼 쪼개서 옛날에는 치고 빠지고 미사일 공격만 하고 파괴하고 빠졌는데 지금은 점령이 목표입니다. 그 점령을 이제 하려면 이제 통제 구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마스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여기다가 IED랑 부비 트랩을 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해체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IDF의 그 전투 손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력들이 많이 사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용하고 점령 속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이런 파해법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 장비가 좀 잘 안 먹혀요. 이 상황에서 뭐 D9 불도저로 밀어버리는데 이걸 또 파해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부비트랍 전술을 지금 쓰고 있어요. 하마스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엑스클레이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령 속도가 늘어져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대테러 점령 전술의 취약점이 이게 본원적 리스크가 있어요. 인명 손실이 많이 난다는 거죠. IDF에. 그래서 이런 대리 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 세력을 활용함으로써 IDF와 하마스가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 GHF의 그 안보 책임을 IDF가 총괄 관리하지만 사실상 그 민병대가 사실상 그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손장국부에 나오는 그 중국 서사에 나오는 그 EJ 전법을 쓴 거죠. 오랑캐를 통해서 또 다른 오랑캐를 제거하는. 그래서 이제 이 민병대를 통해서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이 효과가 뭐가 있냐면 IDF와 하마스 간의 그 버퍼존이 형성된다는 것, 전투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들 민병대를 통해서 어디에 부비 트래프가 있다라는 그 전장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들이 있죠. 전술적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전술적 장점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부작용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예전에도 이스라엘 군이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를 견제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를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리 세력으로 헤즈볼라를 지원했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헤즈볼라가 몸집이 커지고 이제 배는 게 없어지니까 이번에 갈아타 버렸어요. 이란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란의 대리 세력이 돼서 오히려 예전에 이스라엘의 대리 세력을 하던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꼴이 됐는데 지금 이 하마스의 이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민병대 아부샤바브도 역시 헤즈볼라 같이 그렇게 변절되지 않으리라는 또 장담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적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그 PLO 사례를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이제 여러 가지 논지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PLO를 견제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를 키운 이유가 당시 전쟁 이스라엘 수뇌부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참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IDF가 참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헤즈볼라를 키워준 거죠. 그럼 실제로 PLO는 쫓겨났어요. 튀니지로 아라파트는 쫓겨났는데 그 권력 공백을 IDF가 메꿔야 되는데 헤즈볼라가 메꾼 거 그걸 방치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다라는 게 현지 전문가의 찬성론자들의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IDF가 안보 책임을 끝까지 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건 괜찮다는 거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아라파트 PLO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나 부연 설명드리자면 PLO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튀니지로 도망갔으니까 아라파트가. 근데 이걸 누가 다시 불러들였냐? 클린턴 행정부가 불러들인 거예요. 오슬로 협정으로. 그래서 서한 지구에 다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의 실패지 전술의 실패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찬성론자들의 그 입장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IDF가 가자를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안보 통제한다는 그 안보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전략적 목표 하에서는 부수적인 민병대 써도 우리한테 사실상 이 계산된 리스크라고 좀 평가하는 겁니다. 찬성론자들, 네트냐후 내각은. 그 왜 그러냐면 베두인족 역시 이 민병대 역시 지난 10월 7일 학살 때 하마스랑 같이 내려왔어요. 같이 이제 이른바 이제 폐악질을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는 당연히 아니죠. 그러지만은 이 부역한 전력이 있어요. 하마스한테. 그런데 요번에 이들이 하마스를 손절하고 IDF로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노마드 그 부족 정신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대해서 그냥 언제든지 말을 갈아타거든요. 근데
IDF의 강력한 안보 공약을 보고선 이제 IDF 베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쟤네들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게 판단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약간 귀순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하마스를 격퇴한 데는 유용한 도구다라는 게 현지 분석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수장 야세르 아라파트가 예전에 아프리카 튀니지로 쫓겨간 적이 있었군요. 그 튀니지로 쫓겨갔는데 그걸 또 빌 클린턴이 오슬로 협정 맺는다고 불러들인 그렇게 된 거군요. 자, 어찌됐든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그 하마스 적대 세력 지원하는 거 이래저래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논란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브레드 TV의 군사 전문 자문위원이죠. 미국의 존 스펜서 교수. 이 양반은 이 베냐민 네타냐후의 이런 그 하마스 대리 세력, 하마스의 반대 세력 지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칼럼을 기고했어요. 기명 칼럼이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네타냐후 영내 민병대 지원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제 아예 그냥 답을 내놨죠. 우리한테. 그래도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하마스의 경쟁 민병대를 지원해서 하마스의 독점적 무력 행사 지위를 해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하마스를 해체할 수 있다. 1번. 두 번째는 하마스가 종종 쓰는 게 이제 인간 방패 전술인데 요 전술을 파야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IDF가 손해보는 전술이었는데 인간 방패 전술을 파야할 수 있다가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 뭐냐면 하마스 해체하면서 군사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정치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도적 자원이나 이런 인도적 지원을 다 얘네들이 갈취해가지고 한 그 테러 그 지하 터널에서 한 10년을 버틸 수 있는 물량을 지금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주민들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해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통치 체제로서 하마스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대리세력을 통해서 이것도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쟁점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거는 찬성하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IDF의 목표는 가자지구 완벽한 점령, 안보 통제, 그 다음에 하마스와 그 팔레스타인의 주민의 분리, 통치 체제 해체 이 전략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본인 역시 2008년에 그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제 전투 그 지휘관이었죠. 중대장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미군에 대해서 이제 알카에다가 이제 도로에다가 폭탄 설치하고 아이디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알카에다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현지에 있는 로컬에 있는 깡패들, 조폭들, 부족들을 동원해 가지고 알카에다를 선면한 그 차단한 그 전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먹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비대칭 전장에서는 대리세력 활용은 효과 높은 전술적 도구다라고 결론을 아예 내려버렸습니다.